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볼까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를 먼저 읽어라. 얘를 읽어보겠습니다. 숙향전은 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질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뜻풀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서사는 이야기잖아. 두 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두 남녀 주인공의 지상에서의 삶에는 천상의 죄업이 공통으로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소설을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얘네들이 천상 사람이야. 하늘나라 사람인데 하늘나라에서 무슨 죄를 지어. 뭐 예를 들면 천상에서는 굉장히 작은 죄도 큰 일이에요. 뭐 옥황상제 뒤에서 이렇게 부채 붙이는 선녀 있거든요. 뭐 부채 붙이는 선녀 있는데 걔네들이 스텝이 엉켜도 떨어지거든. 그 정도로 약간 천상에서는 좀 별별이 없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럼 천상에서 죄를 지어서 지상으로 떨어져요. 지상으로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살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야. 뱃속에서. 응? 뱃속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뭐 따로 태어나가지고 막 고생과 그런 걸 하다가 결국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올라가. 응? 그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소설을 뭐라 부르냐면 그런 소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적강소설이라고 합니다. 적강소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강소설.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적강소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야기가 두 개잖아. 응? 이야기가 두 개니까 이원 구조가 되는 거지. 근데 보통은 이원 구조라고 하더라도 지상이 중심이 돼요. 천상이 중심이 아니라 지상이 중심이 되고,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야기 안에 이야기 들어가는 거지. 이게 무슨 구성이냐? 응? 이야기 안에 이야기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하지? 액자 구성이 됩니다. 고전소설은, 자, 고전소설 나온 김에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고전소설은 시점을 물어보지 않아요. 왜? 왜라고 그랬지? 고전소설은 시점이 몇 개밖에 없다 그랬어. 니네 집 주인공밖에 없다 그랬어? 어디서 그런 이상한 데서 수업을 야매로 두시듯이. 자, 뭐냐면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없어요. 응? 고전소설의 시점은 그냥 뭐든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지금 그 학계에서 그 아닌 게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 뭐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100%라고 하면 돼요. 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몽땅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 대신 뭐가 나오냐?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중에 뭐가 있어? 옆에서 막 말해줘. 불쌍하지 않니? 춘향이 불쌍하지 않니? 막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 뭐라고 하지? 우리? 응? 서술자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은 찾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읽고 나서 편집자 논평이 있는데 요거는 고전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소설에는 이런 거 쓰면 좀 촌스러워서 안 씁니다. 그래서 고전 특징이니까 요거를 물어본다는 거지. 전주 작가 시점을 이 시점이 뭡니까? 이런 건 안 물어봐. 자, 이거 하나랑 또 하나 중요한 거. 두 개는 뭐냐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순행이에요. 이것도 거의 100%야. 100%.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순행의 반대가 뭐야? 순행적 구성의 반대. 역순행이잖아. 뒤죽박죽한 건 없다는 거. 이건 없어요. 고전 이거 없어. 그러니까 순행만 있기 때문에 단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야. 단 액자 구성은 순행이냐 역행이냐 따지고 보면. 액자 구성은 이야기 안에 이야기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것도 이야기야. 자, 꿈 꿔가지고 꿈 얘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 액자 구성이 환문 구조라고 하는데 그것도 액자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액자 구성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역순행이야. 그것도 따지고 보면 역순행인데 그것 뺀 나머지에 그냥 뒤죽박죽 하는 거 있잖아. 왜? 어떤 벌레요? 날아다녀요? 뭐 날아왔어요? 잡으려고요? 재호가 너 벌레 좀 잘 잡니?
너 좀 잡냐? 어떡해. 잡을 수 있어? 어?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거 뭐야 근데? 못 잡는다며. 야, 어떡해요. 미안해요. 나도 못 잡아요. 멋지다. 쓰레기를 부족하게 버려둔 곳에 나 무서워. 멋진데? 와. 그 뭐예요? 벌레 좀 이상한 벌레지? 처음 보는 벌레인데? 날라다녀요? 나는 이거 거기까지 갔지. 기어서 거기까지 갔겠니? 아까 걔가 봤다랬잖아. 와. 멋있는데? 헉! 멋지다 너. 자, 음료수 쏘겠습니다 한번. 음료수 쏘겠습니다. 그 무슨 벌레였냐? 귀뚜라미는 아니지? 헉? 곱등인가? 근데 곱등이 진짜 싫은데. 약간 곱등이? 약간 곱등이 또 뭐야? 야, 니네 곱등이 본 적 있냐? 곱등이 맞아요. 곱등이 없어진 지 한 10년 됐는데, 옛날 곱등이 한참 유행인 적 있었는데, 진짜 걔 점프가 거짓말 아니라 30배 뛴대요. 응? 조단 저리 가라. 얘가 여기 정도 뛴다니까, 이 정도. 진짜. 여기서 멋있는데, 이제 집에 갈 때, 응? 인사하면서 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았지? 미안하죠. 내가 못 잡아줬어요. 나는 진짜 생긴 거는 약간 딴판이야. 진짜 완전 잘 잡게 생기지 않았냐? 쥐도 잡고 막, 그렇다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찍었는데 강의 찍을 때 이거 소리 다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엄마 옆에서 들으시면 그 선생님 무언 찍고 계세요? 강의 찍고 있죠. 저 아는 학생 때문에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선생님인데 소리를 저렇게 질러대고 지금 난리를 치냐고. 그러겠네요. 자, 어쨌든 역순행은 없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그 대신 액체 구성은 역순행이지만 액체 구성은 따로 빼셔서 생각하셔서 얘네 둘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만 기억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그치, 여기 천상의 죄업으로 공통이 전제되지만 그 죄업의 책임은 자, 여성한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소설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부장제 때문에 여자랑 남자랑 지금의 양성평등 같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이제 남편이 여자가 막 뭐라고 했어. 당신 왜 돈도 못 벌고 그러면은 그 남편이 갑자기 밥상 엎어. 네가 뭔데? 엎은 다음에 때려. 좋아하는데? 그때 태어났으면 하냐? 막 때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 그럼 여자가 막 맞아. 엄청 맞아. 왜 때려 하면서 막 계속 때린단 말이야. 그런 소설이 나와. 근데 그거를 이제 시대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여성한테 준다는 거죠. 숙향이 지상에서 겪는 고난의 과정은 천상의 죄업에 대한 징벌적 의미인데, 이런 숙향의 서사는 가부장제 나왔네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에 놓인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이선의 서사인데, 그러면 이선이 아직 안 읽었지만 그럼 누구라는 거야? 남자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입신양명이라는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입신양명이 뭐죠? 자, 우리 종교도 잠깐만 얘기하고 갈까요? 고전에 나오는 종교는 3개밖에 없어요. 뭐야? 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아세요? 신선 나오는 거? 그걸 선이라고 하는데 도교 이거야. 유불선. 이 3가지거든? 근데 불교하고 도교는 뭐 그렇다 치고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2가지가 뭐야?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이거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이 효도하려고. 부모님이 효도하는 것 중에 제일 1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여러분 맨날 게을러. 방도 하나도 안 치우고. 밥도 되게 많이 먹어. 그리고 막 사치하고 막 그래. 근데 전교 1등해. 엄마가 그래. 괜찮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왜 공부하는 거 왜 이렇게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이것 때문이에요. 입시장면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벼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효도하는 거야. 응?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입신양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신양명은 효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벼슬하는 겁니다. 벼슬. 근데 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쓰이는 겁니다. 불교랑 도교는 이것만 기억합니다. 불교는 뭐 윤회, 응?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 아시죠? 윤회. 이거랑 도교는 신선인데 이건 설명하면 더 기니까 한자를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어.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한자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그 이름, 여러분 이름은 한자 정도 쓰셔야지. 어디 가서 이름 한자로 쓰려고 하는데 모르는데요?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요거 한자 잘 보세요. 사람 인자에 매산자 있거든요. 얘가 신선선자인데 요걸 아셔야 요거 나오면 도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도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자는 신선, 여자는 선녀입니다. 자, 입신양명에는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선은 입신양명 하나 보네. 이러한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는 환상성이 드러난다. 자, 벌써 환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하늘나라에 떨어졌잖아. 이 같은 이질적 서사는 당대 인식이 내지는 남녀차별 시선이 개입된 결과다. 그럼 이게 남녀차별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상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말 안 되고 땅 갈라지고 이러는 거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응? 그러면 적강소설은 기본적으로 다 전기성이 들어있지. 말이 안 되잖아. 하늘나라에 사람이 어딨어. 그지? 그러니까 전기성이 된다. 자, 요것만 보고 독해 어떻게 할 건지 가봅시다.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숙향이 나온다고 하고 이선 나오는 게 걔네들이 하늘에 있다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해를 다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나오면 사람을 잘 간파하라 그랬어. 사람이 나올 때마다 체크하시고 그 사람이 이름을 또 중간에 바꾸면 어떤 놈인지를 또 알아내셔야 돼. 숙향이 선녀들에게 말하기. 선녀 나왔다. 얘는 그냥 선녀들이니까 사람으로 안 치고, 그러니까 인물로 치지 말고요. 천상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매우 크도다. 그러나 내가 인간 세상에 겪은 고초 가운데 부모와 헤어진 일, 장승상댁에서 악명을 입은 일은 더욱 만극하니. 그러면 장승상도 사람은 사람이잖아. 어쨌든 기억하시고, 차라리 죽어서 모르고자 한다. 그래서 자기가 되게 고통을 당했나봐요. 그러고 이제 엄마 아빠도 헤어지고 장승상 댁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고초를 당했나봐. 하니 그 선녀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소서. 그 모든 것이 이미 천상에서 마련된 일이니. 뭐야, 운명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네 지금 고생스럽지? 그치만 그거 원래 마련된 거야. 다시 고칠 것이 없나이다. 낭자의 부모도 전생에 지은 죄로 낭자를 잃고 간장을 썩이며 고행을 겪게 한 것이니 어찌 한탄하리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부모랑 자식은 뭘로 다시 태어난 줄 아세요? 응?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는 불교적 관점이야. 내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가 전생에서는 여러분의 원수였어. 죄송해요. 원수였어. 그래서 다시 태어나갖고 여러분을 계속 케어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해코지한 사람인 거야,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다시 여러분하고 부모의 연을 맺은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숙향이 부모도 죄가 많았다는 얘기죠. 장승상 댁에서도 10년만 머물도록 다 있어. 다 캐릭터 그 프로그램이 10년 동안 머물도록 정한 것이니 그것도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항아는 사람인가 보죠. 항아께서 내문 웃고 사양이 낭자를 모함한 것을 아시고, 자, 사양이 낭자를 모함해? 그럼 사양도 사람이겠죠. 낭자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게 숙향이잖아. 이미 상제께 아래여 벼락을 치게 했대요. 상제가 뭐 해준 말이야?
이거의 준말이야. 옥황상제 종말이야. 그러면 사양이란 애가 누구를 얘가 낭자가 숙향이다. 숙향이를 모함했대. 그걸 항아가 알았대요. 그래서 상제한테 고자질했어. 그랬더니 상제가 벼락을 치게 했죠. 그럼 사양이한테 벼락 치게 했겠죠. 장승상 부부와 모든 종들도 다 낭자가 억울한 처지인 줄 알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승상께서 종을 이 물가에 보내어 낭자를 찾아 모셔오도록 하였으며. 승상? 그러면 아까 장승상이 있었잖아? 장승상인가 본데요. 장승상께서 종을 이 물가에 보내어 낭자를 찾아 모셔오도록 명했으나 종이 낭자를 못 찾고 돌아갔으니 그것도 염려하지 마소서. 그러나 앞으로도 두 번이나 앞으로 두 번이나 죽을 애기 있대요. 낭자께서 부디 조심하세요. 이거 다 가르쳐준 거야. 앞으로. 너 거기 어디야? 장승상 댁에서 10년 있을 거고 앞으로 두 번 죽을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 또 있을 거. 갈대밭에서 화재가 나서 만나서 죽을 일이 있고요. 자, 불에 타서 한번 죽고요. 또 낙양 옥중에 가서 곤욕을 치를 거래요. 이렇게 두 배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후에는 태열성군을 만나 영화를 누릴 거야. 자, 그럼 태열성군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천상에서 태어나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천상 이름과 지상 이름은 같지 않아요. 그니까 태열성군을 만나 영화를 누릴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 태열성군이 누굴 확률이 높냐면, 아까 남자 중에 이름이 뭐였어? 이신이었지. 얘가 이신일 거라는 거야. 왜냐면 천상과 지상은 이름이 다르다고 했어. 자, 이에 숙향이 탄식하고, 그러니까 알면 좀 좋죠. 알면 독해하기 편하지. 이에 숙향이 탄식하고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고행도 생각하면 천지가 망극한데 이제 남은 두 행을 어떻게 견디냐. 두 번 죽는다는데 장승상 부인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내게 잘못이 없다고는 것을 아신다고 하니 도로 그리 가서 두 액을 면할까 한다. 그 장승색 부인은 여기서 긍정 인물이네요. 자, 되게 많이 나왔지. 지금 엄청 많이 나왔어. 왜냐면 지금 사람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 두 명, 물론 얘네들은 3번하고 5번은 사람은 아니고 신이에요. 항아도 원래 신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되게 많잖아 지금. 이건 아마 2번일 거고, 그지? 얘는 뭐 한 6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 7번. 자, 그랬더니 자 A 나옵니다.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벌써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낭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네 마음대로 어디 갔다 왔다. 이제 낭자께서는 비록 돌로 만든 갓을 쓰고 무명 두멍에 들어가는 애기일지라도, 이게 이제 약간 어떤 뜻이냐면 아주 힘든 뜻이래요. 힘든 난관일지라도 어찌 그 액을 면할 수 있겠나이까. 장승상 댁과의 인연은 10년뿐이요. 거기 계시면 태열성군이 사는 곳과 3360리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군을 쉽게 만날 수도 없나이다. 또한 선군이 아니면 낭자의 힘으로는 결코 부모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A 됐어. 숙향이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면서, 선군이 인간 세상에 왔다니 이름이 무엇이라느냐? 그랬더니 예전에 항아 말씀을 듣자니 이름은 선이고 자는 태을이고 낙양 땅 위공의 아들이 됐어. 그럼 봐봐. 이름은 선인데 이 위공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선이죠. 그죠? 천하의 부귀공명을 누린다 라고 하시더라. 둘이 죄를 똑같이 지었는데 숙향이는 막 두 번 죽고 막 괴로움을 당하는데 얘는 지금 뭐야? 얘는 천하 부귀를 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일로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귀영했는데 나는 이렇고 걔는 왜 그래? 그랬더니 천상에 계실 때는 낭자께서 먼저 선군을 희롱했대. 얘가 희롱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시를 먼저 한 거야. 낭자가 죄가 더 무겁나이다. 선군은 상제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옥황상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가 선군이야. 그래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항아께서 선군도 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옥황상제는 남자한테는 안 주려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남자도 줘야지 하고 항아가 선군도 벌을 줘야 한다고 요청한 까닭에 상제께서 마지못해 선군을 인간세상에 귀양 보냈다는 거야. 그러나 상제께서는 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나이다. 재수없다, 그지? 재수없어. 자, 그리고 나서 중략 줄거리가 있어요. 숙향은 온갖 시련을 겪죠. 이선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 죽고 막 그러나 봐. 이 황태우가 병이 들어요. 황태우는 뭘 황태우라고 하지?
황후, 황태후 이랬으니까 이거 왕이죠. 병이 들자 병부상서 이선이거든요. 자, 이선이 지금 뭐가 됐냐면 이런 벼슬을 얻었어요. 병부상서. 응? 만약에 이상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선약을 구하기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황태후가 병이 들어서 그 병 고치려는 약을 구하기 위해 떠나요. 자, 병부상서 그럼 얘가 누구야? 이제 얘가 이선이 되는 거죠. 용왕께 용왕이 나오네요. 또 하늘나라도 모자라서 용왕이 나와요. 선관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물가로 나오니 용자가 벌써 붉은 조롱박 하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용자는 뭔데요? 그러면 그냥 용왕의 아들인가 보네요. 그죠? 상서가 용자와 함께 그 박을 타고 가니 노를 젓지 않았는데도 화살처럼 빠르게 바다 위를 떠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가 되냐면 다 전기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얘는 전기성이 다 깔려 있어. 그지? 용왕이니까. 저 혼자 가면 아무데도 걸릴 것이 없이 쉽게 갈 수 있사오나 여러 신령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선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선기는 신선선자입니다. 그래서 신선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내용이 조금 많아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앞에 얘기는 끝났고 두 번째 얘기는 이선이 지금 약을 구하러 갔는데 용왕한테 갔잖아. 근데 용왕의 아들이, 자,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너는 신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지금 상공께서는 상공? 상공은 또 누굴 상공이라고 하냐, 이 병부상서를 높여 부를 때 상공 이렇게 말하는, 상공께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진객이 되었사오니,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객자는 약간 나그네, 진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어디를 가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소서. 가는 곳마다 용왕께서 주신 공문을 보여주고 가겠나이다. 그러면 요거 중요한 말이겠죠? 이게 프리패스할 수 있는 뭐 그런 티켓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끊어준 거죠. 그거 보여주면 통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에 상서가 묻기를, 그럼 상서가 뭔데? 병부상서 준말이니까 이신이에요. 수궁에서 용왕이 으뜸이라 바로 수로로 가면 쉬울 터인데, 야 그러면 물길로 가면 되는데 아니 왜 육지에 있는 나라를 거쳐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다이렉트로 물로 가면 되는데 왜 거쳐 했더니 용자가 뭐라고 했냐, 수로로, 자 빕니다. 수로로 곧장 가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그러나 상제께서 그것을 아시게 되면, 상제가 누군데? 옥황상제. 용궁에 큰 변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더 세네. 그치? 각 지경을 맡은 신령들에게도 좋지 않을 일이 생길 것이옵니다. 번거롭더라도 여러 나라를 지키면서 공문을 보여주고 가야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해야 되냐? 누구 때문이다? 상제한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읽고 A, B 풀어도 됩니다. 사실. 근데 그냥 우리 다 읽고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 해소이 됐고, 자, 상서와 용자가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근데 이거 나라가 여러 개 나라잖아. 여러 개 나라 나오면 이제 나라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합니다. 첫 번째 나라. 그 나라 이름은 회국이니까, 자, 여기다 체크를 하면 좋겠네요. 회국입니다. 밑줄 쳐 있다. 밑줄 쳐 있으면 문제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첫 번째 나라는 회국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똑바로 걷지 못하고 개처럼 옆으로 다녀. 대박 이상한데? 왕의 이름은 경성이야. 용자가 물가에 배를 대고 혼자 들어가 왕에게 공문을 드리니 왕이 공문을 보고 함께 가는 사람이 태을성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합니다 하니 왕이 즉시 공문을 날인해 용자에게 돌려줬어요. 왕이 용자와 함께 물가로 나와서 상서에게 반갑게 인사했으나 상서는 그 왕이 누군지도 몰라서 공경하기만 하더라. 요런거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줄여서 편론이라고 합니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서술자가 옆에서, 야 걔는 근데 그것도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준 거라서 편집자 논평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한 거 나왔죠. 두 번째로 가볼게요. 용자가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후 상서를 모시고 또 한 나라로 가거든요. 그거는 한밀국입니다. 밑줄은 쳐있지 않네요. 한밀국은 어땠냐? 그곳 사람들은 화식을 먹지 않아요. 아까는 어땠어요? 특징이, 캐릭터가 개처럼 옆으로 다녔어요. 이번에는 또 화식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 센 것만 먹네요. 회 같은 거. 꿀만 먹고 살아. 아, 그럼 뭐야? 벌이구만. 한밀국이니까 벌이야. 그럼 얘는 뭐야?
아, 개구만? 꽃게. 왕의 이름이 필성입니다. 용자가 공문을 드리니 왕이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태일성을 모시고 가는데 이 앞이 제일 험하니 조심해라 하고 딱 날인 도장을 찍어줬어요. 또 한 나라 갔더니 그것은 요리국이었어. 세 번째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 사람과 비슷했어요. 생선처럼 비린 것을 먹지 않고요. 생선 안 먹네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과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캐릭터는 이거고. 자, 왕의 이름은 기성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이따가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면 다시 오면 돼. 용자가 왕한테 공문을 드리니 왕이 화를 내면서 물었어요. 자, 앞에까지는 화낸 사람 없었어. 근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선계는 인간 세상과 다른데 어떻게 진객이 마음대로 이것을 들어왔느냐. 이거 아까 한 번 본 적 있어. 진객. 진객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왜 어떻게 올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공문을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약간 요리국은 좀 비협조적이네요. 용자가 사정을 말했어요. 자, 어떻게 말했냐. 태일성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중국의 병부상서가 되었는데 황제의 명을 받아서 복내산에 개원초 얻으러. 그럼 여기 아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얘가 뭐 얻으러 왔지? 뭐 약 얻으러 왔잖아. 선약인가? 이거 얻으러 왔잖아. 그러니까 가다가 우리 용궁에 왔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목표야. 여기가 목적지야. 여기 얻으러 가다가 우리 용궁에 왔습니다. 그리하여 소자가 모시고 가는 길이 오니 소자는 자기를 낮춰 부를 때 여자면 소녀라고 합니다. 저희 낯을 보아서 허락해 주세요 하니 왕이 말하기를 이번만 통과시켜 주겠지만 다시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말라 하고 마지못해 라인을 하고 공문을 돌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양이 많아서 그런지 뭐 거의 50% 정도 했으니까 반밖에 못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52%입니다. 맞췄나 한번 보겠습니다. 적절한 거니까 4개나 틀린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용자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내야지. 자, 사람을 주어를 잘 봐. 1번, 2번은 용자고 3번은 장승성상이고 필성이 누구지? 필성 그 다음에 선녀 이렇게 있었거든요. 필성이 누군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누구였지? 아까 왕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그지? 여기 필성 있네. 그죠? 한밀공 왕입니다. 찾으러 가야 돼. 일단 자, 보겠습니다. 용자는 상서에게 공문의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용자가 상서에게 공문의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어요. 맞아요? 아까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용자는 상서가 원하는 곳까지 혼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왜냐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프리패스 너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아마 여기서 어딘가서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여러 신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성계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2번은 그냥 1번은 잘 모르겠는데 2번은 맞는 것 같고, 장승상은 사양이 숙향을 모함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숙향이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일로 가야 돼. 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장승상 부부와 모든 종들은 낭자가 억울한 처지인 줄 알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자, 장승상은 사양이 숙향을 모함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런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3번은 대놓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필성은 용자에게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 안내했다 그랬어요. 그 필성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앞이 제일 험하니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맞는지 보세요. 용자한테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방법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방법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한 거지. 그래서 자, 4번이 오답으로 제일 많이 갔는데, 지금 오답을 만드는 그 방법을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좀 더 훨씬 구체화시켰죠. 이거는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가 가장 위험해. 그러니까 위험 경고랑 피할 방법이 같은 거냐를 보셔야 돼요. 같지 않잖아. 어? 같지 않기 때문에 4번은 맞다고 할 수가 없고요. 선녀는 갈대밭과 낙양 옹중에서 본용을 치는 투창이 어리석음을 질타한 게 아니라 너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천천히 하나하나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그러면 1번을 다시 가면 용자는 상서에게 공문의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용자께서 주신 공문을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공문을 자기가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또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냐? 그럼 이거는 없거든요. 이거 있어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몇 번 가시면 되냐면 2번 가시는데, 자, 지금 이거 내용에 대한 이해 잘 보시면 조금씩만 바꿨어요. 뭐 굉장히 많이 다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바꿨기 때문에 오답은 4번을 제일 많이 갔고, 그 다음에 1번, 3번 이렇게 갔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을 보는데, 이게 늘 말하지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써놓지 않고 그냥 써놓으면 더 쉽거든. 근데 이걸 기역, 니은, 디귿으로 바꾸면 그러면 좀 더 헷갈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뭔지 어디 써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기도 하고. 기억이 어딨냐? 아, 뭐야. 기억, 니은, 디귿이 용궁이고. 아, 디귿이 용궁인가? 네. 니은이 복례산이고. 기억이 뭐야? 수봐. 아, 회외부 참. 맞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거 여기다 써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넣어서 말해보세요. 회외국은 용왕의 조력을 통해 상서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문 줘가지고 조력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 회외국은 천상계 존재인 태을성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 지키는 공간이다. 이 정도면 호의적이냐? 마지막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는 호의적이죠? 그래서 괜찮고, 그 다음에 용궁은 상제의 권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 상제한테 걸리면 작살납니다 했으니까 얘가 맞는데 오답을 제일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회외국은 회외국과 복례산은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그랬는데 4번이 틀렸나? 잠깐만. 그 다음에 복례산은 용자와 상서가 육지에 회외국을 경유해서 향하는 곳이다. 이건 맞지? 자, 기역과 니은은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했는데, 누구에게도 라고 하면은 용자도 포함이에요. 용자는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만 천상계니까 신성계니까 일반인한테만 앉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A하고 B를 볼 건데, 이제 A하고 B를 다시 한번 검증합니다. A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날 운명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이거 네가 어떻게 할 게 아니야. 일단 기다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B로 가시면, 이제 설명해준 거죠. 어떤 의문을 해소시켜준 겁니다. 자, 요약적으로 진술했나 보겠습니다. 요약적 진술은 그럼 뭐냐? 이겁니다. 이거 기억해. 이 정도가 요약적 진술이야. 이 봐봐. 태일성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어쩌고저쩌고 어디로 가다가 우리 온 거 이 정도. 긴 이야기 압축하는 거. 근데 A는 긴 이야기 압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A는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물의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모르겠어요. 자, B는 가정적 상황을 제시해서 뭐뭐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전달해서 가상적 상황이 있나 보러 갑니다. 이거 뭐뭐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가상적 상황 있고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경우 일어날 수 있다. 이거 괜찮습니다. 그죠? 1번, 2번 중에서 2번 답이고. 자, A는 B와 달리인데 이렇게 되면 얘부터 먼저 뭐라 그랬어? 좀 이따 보고. A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나 보세요. 구체적인 수치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수치입니다. 그죠? 10년 수치입니다. 3,300 수치 나왔네요. 자, 그러면 A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에 다급함을 부각했다. 이게 좀 걸려. 다급함. B의 수치 나왔나 볼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다급함을 부각한 거가 맞다면 3번이 답이거든. 다급함을 부각한 게 아니라 뭐야? 너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라서 이게 좀 걸려. 얘가 좀 걸린다고. 이거 둘이 고민할 거야. B는 의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랬거든요. 일단 의문의 형식 수로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네요. 근데 이거는 운명은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A가 운명인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A에서도, 근데 A에서는 저기 없네. 있다. 있죠? 의문형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바뀌면 답이 3번이네요. 근데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안 되고. 자, A는 유사한 상황을 나열, B는 여러 인물의 발화를 반복하는, 이거 틀렸지, 이거는. 그럼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다시 고민할 건데, 이러면 뭘로 가시는 게 좋아요? 2번으로 가시는 게 좋죠. 왜냐면 2번은 지금 틀릴 만한 게 없어요. 3번은 다급한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했잖아. 기다려야 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다급함이 아니야. 41번 답 2번 가시면 되고요. 자, 42번 보시면 다 읽었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얘 몇 프로냐면 50%도 얘도 어렵네. 상제가 이선을,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고 42번 또 틀렸다고 하면, 오늘 42번 지금 보기 문제를 또 틀렸다고 하면 보기를 잘 읽었나 보세요. 상제가 이선을 인간 세상에 보낸다는 것에서 입신양명이라는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이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틀렸냐? 이게 틀렸어? 선녀가 숙향의 죽을 액을 하늘이 정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맞지? 숙향이 고난의 과정이 징벌적 의미를 지님을 나타낸다는 거. 이건 맞지 않냐? 죽을 액을 하늘이 정했으니까 고난이 된 거니까 얘는 징벌이구나. 상제가 이선을 인간세상에 왜 보냈어요? 벌 때문에 보냈어요. 징벌. 입신양면이란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이 형성했다니까. 이게 이렇게 자, 얘도 내용은 맞고 얘도 내용은 맞지만 얘가 이렇게가 이상하지 않냐? 인간세상에 보낸 거는 어쩔 수 없이 보냈어. 왜냐면 항아가 와가지고 여자만 보내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입신양면이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을 형성했냐? 이거랑 이렇게 되는 게 좀 이상하잖아. 이상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선이 조롱박을 타고 바다 위를 떠가거나 신이한 세계의 인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건 서사가 환상 쪽이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오답으로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제가 선군을 마지못해 귀양 보낸 것과 달리 숙향은 고향족도를 한 것에서 천상의 죄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다. 그렇잖아. 그지? 그거 하려고 지금 보기도 주고 앞에 있는 문제도 만든 겁니다. 이선이 호화롭게 지내는 것과 달리 숙향은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처한다는 것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에 놓인 여성이 현실적 상황이 반영됐다. 이 맞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자, 1번을 잘 다시 보시면 인간세상에 보낸 것은 그래도 벌 받아라. 근데 벌을 받긴 받는데 남자라서 약간 잘 살게 만든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 잠깐